5초가 6이야? 특히 47이만. 아 맞네. 자, 545번. 근데 왜 5 이상 5초가 6 이하가 돼야 돼? 5초가 6 이하. 맨 반대쪽이구나. 아니지. 5초가 6 이하. 5와 6 사이에 좀 찍히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해주세요. 90번. 50번. 자, 문제에서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지.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지. 요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지. 그지? 자, 지금 요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실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요 2차식을 편의상 fx라고 했을 때 함수 y는 fx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함수 f-x는 함수 fx를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로 옮겨지겠지. 그리고 그 함수의 식은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지. 이거 이해되니? 돼? 규린 이해되니? 다시 함수 f-x는 fx의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함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인 거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에서 빼기 알파랑 빼기 베타로 옮겨지겠네. 그리고 f-x에 대한 함수식은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는 요 f-x에 x자리에 x 빼기를 대입해주면 되지. 자, x자리에 x-1을 대입해주면, 자, x자리에 x 빼기를 대입한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로 옮겨지겠지. 자, 그럼 요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과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되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과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되지.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니까 근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대해서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로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보다 작다. 그게 답이다. 이거 이해되니?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따라서 요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것을 이용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는 문제인 거지. 그치? 요 두 2차식을 비교해보면 이 2차식은 요 2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저 2차식의 fx에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후에 x자리에 x자리에 x-1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지.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후에 x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지. x자리에 빼기 x를 대입했다는 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말이고, x자리에 x-1을 대입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것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됨에 따라 빼기 알파 빼기 베타로 옮겨지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됨에 따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로 옮겨지겠지. 따라서 요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분호 방향이 2차식을 향하니까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 되니? 정리하자. 도형 이동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 어떻게 만들면 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후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후에 x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지. 되니? 그 말은 본래의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원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였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됨에 따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옮겨지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됨에 따라 마이너스 알파 덕일 마이너스 베타 덕일로 옮겨지지. 알겠지? 저기 돼? 정리하자.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됐나? 아닌 것 같아. 뭐라? 이렇게. 쉽네. 냈어요? 됐다. 이거 똑같은 걸요? 비슷한 거. 큰일 났다. 이해했다네. 그 x축에 대칭, y축에 대칭한 게 x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x 자리에 빼기 x를 대입한 거야. 그게 y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은 y 자리에 빼기 y 대입이야. 내가 그 정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x 자리에 x 빼기 m을 대입한 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지. x 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했으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자, 그 다음에 자, 557번 볼까?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x,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x,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 자, 지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변수 한 개를 통제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를 변수로 취급하고 y를 상수로 취급해 볼게. 즉, 요 x, y에 대한 2차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간주해 볼게. x를 변수로 하는 2차 부등식.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요 x에 관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놓이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2차 함수랑 x축과에 교점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의 0보다 작아야 된다. 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지. 이게 또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요 y에 관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놓여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요 y에 관한 2차 함수가 y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 이렇게. 변수가 두 개라서 변수 한 개를 통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x를 변수로 y를 상수로 취급하겠다.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하겠다.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했을 때 x에 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상황이지. 그러면 그 x에 관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놓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또 요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또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요 y에 관한 2차 함수가 항상 y축보다 아래쪽에 놓여야 되지. 그럼 y축과의 교점을 가지면 안 되고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되지? 이거 변수 통제 안 하면 이거 2차 곡선 돼버려서 우리가 해석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리? 얘랑 559번 같은 문제. 559번 한 번 더 보여줄까?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요 x, y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번에도 변수를 통제 좀 해볼게. x를 변수로 y를 상수로 취급해볼게. 얘를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보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먼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럼 지금 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상황이지. 그러면 요 x에 관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놓이는 상황이지. 이렇게. 그럼 x축과 교점을 가지면 안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 다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자, 그러면 20 마이너스 ay 플러스 2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이 이번엔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지. 맞지?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20-a의 값이 반드시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 이해되니? 따라서 a가 20이고 따라서 25-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가 25보다 큰 실수 나오지. 따라서 요 주어진 x, y거나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a, b의 조건은 a는 20이고 b는 25보다 큰 실수이다. 이다. 오케이? 정리. 정리 이해되고 있는 거죠? 집중 못할 것 같아요. 집중 안 되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 왜요? 그 집중하는 운동장 아니야. 수업도 몰랐어. 오케이. 나 머리 기르려고. 저요? 쌤이요? 심심해서. 창발? 장발은 아니고. 근데 그 라봉 스타일리스트랑 대화를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왜 입을 깨물어? 근데 애들이 저 머리 길러달래요. 너? 그럼 같이 기르자. 아니 너무 앞머리가 여기까지 내려면 불편하지 않아요? 참아야지.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내려도 불편해요. 윗머리가.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 익숙해지면 또 안 불편해. 같이 기르시죠 쌤? 오케이. 좋다. 동료가 생겼다. 동료가 생겼다. 자, 그다음 561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절대부등식이지. 자, 요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보여주면 되지. 자, 최대값을 구하고자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의 x는 2. 자, 근데 우리가 보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따라서 x는 빼기 1 근방에서 최대값을 갖지. x는 빼기 1 근방에서 최대값을 갖지. 그럼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는 거 이해되니? 등호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지. 등호 들어가요. 이거 이해되니? 자, f-1은 a 플러스 2인가? a 플러스 2가 0 이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이하 실수 a의 최대값을 빼긴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에서의 핵심은 그 절대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데 있고, 그 증명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해서 증명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67번. 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자, 지금 얘 역시 절대부등식이고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지. 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대칭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6분의 a가 나오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칭축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을 그래프상에 표기할 수가 없지. 자, 이 구간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칭축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지. 크게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아니?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지.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 또는 2에서 최대값을 갖지. 얘 역시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지. 세 번째, 2에서 최대값을 갖지. 얘 역시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지. 따라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f-2랑 f2뿐이지. 그 둘이 모두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 연립부등식 구문입니다.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f-2 그리고 f2뿐이고 그 둘이 항상 0보다 작기만 하면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가 있겠지. 자, f-2 구해주면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제곱이 0보다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제곱 더하기 a 빼기 6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 2차식이 a 더하기 3에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실수가 나오네. 자, 그리고 f2는 12 더하기 2a 마이너스 2a 제곱 이게 0보다 작다. 이번에도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a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모두 만족시켜주는 a의 범위를 구해주면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오케이? 그 0보다 만약에 크다고 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해서 구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가장 큰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지. 그치? 가장 큰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 그 원리다. 그래서 568번 보면 x가 1 이상 4 이하의 실수일 때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의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얘 역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지. 자,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활용해서 절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데 자, 이 절대 부등식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가장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2분의 a 더하기 3이 나오지. 맞지? 자, 근데 문제점이 있지. 대칭축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지.
대칭축의 위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어진 구간을 그래프상에 표기할 수가 없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요 구간은 움직이지가 않지. 사실 움직이는 건 뭐야? 2차 함수지. A 값이 변함에 따라 2차 함수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구간은 일정한 위치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자, 1 이상 4 이하의 구간이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A 값이 충분히 커지면 요 A 값이 충분히 커지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자, a 값이 충분히 클 때라는 것은 대칭축의 방정식이 4보다 클 때를 의미하고, 자, 그때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f4일 값이 0보다 크면 되고, 자,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오케이? 자, a 값이 점점 더 작아지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왼쪽으로 평행 이동되겠지. 자, 그리고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순간이 오겠지. 자, 그때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럼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지. 되니? 자, A 값을 더 줄여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더 왼쪽으로 평행 이동될 거고, 또 대칭축이 구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이 오겠지. 자, 그때는 그 대칭축의 방정식이 1보다 작을 때지. 자, 이때는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지. 그럼 f1의 값이 0보다 크면 되겠다.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연립부등식 풀면 된다.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얘다. 오케이? 이거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나오거든. 풀어주면, 자, 얘가 마이너스 0. 얼마지? 그치? 정수 A의 최소값은 빼기 1 이렇게 된다. 이거 이해되니? 시험이 됐다. 한 문제. 자, 577번. 같은 문제라서 생략. 내가 안 되면 쉬는 시간 풀어줄게. 자, 요 2차 부등식이래. 요 부등식을 풀래. 자, 요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이지.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의 공통에 찾아주면 되지. 자, 요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 x 빼기 b 그래프가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지. 자,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a, 0인 V자 모양의 그래프.
절대값 x 빼기 b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b, 0이 v자 모양의 그래프. 자, 그럼 절대값 x 빼기 b 그래프가 절대값 x 빼기 a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따라서 부등식의 해는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은 실수지. 자, 근데 이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지. 기울기 플러스 1, 기울기 빼기 1, 기울기 빼기 1, 기울기 플러스 1. 따라서 교점의 x좌표는 a, b의 중점일 수밖에 없고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겠지. 저 이 부등식의 해가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은 실수로 나온다. 자,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는 절대값 x 빼기 c 그래프가 절대값 x 빼기 b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 절대값 x 빼기 c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c, 0이 v자 모양의 그래프. 절대값 x 빼기 c가 절대값 x 빼기 b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뒤꿈치를 보면 이 부분이지. 그래서 부등식에는 이 교점의 x좌표보다 작다 나온다. 자, 이 교점의 x좌표 역시 중점이 돼야겠지. 2분의 b 더하기 c, 2분의 b 플러스 c보다 작은 실수 나온다. 자, 그럼 이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다겠지. 오케이? 얘랑 똑같은 게 582번. 582번도 풀면 x가 3보다 작다는 겁니다. 어디다 했어? 자, 585번. 오, 질문만 끝내고 15분 쉬었다가 시험 볼게. 그리고 경우이수. 자, F1은 A 더하기 B인데 1 이상 3 이하. F2는 2A 플러스 B인데 2 이상 4 이하. 자, 문제에서 F3의 범위를 구하라. 즉 3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자, 3A 플러스 B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4A 더하기 2B에서 A 더하기 B를 빼서 구할 수 있지. 자, 2A 플러스 B의 범위를 바탕으로 4A 더하기 2B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4A 플러스 2B의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서 4 이상 8이야. 그치? 4A 플러스 2B의 범위는 양변에 2를 곱해서 4 이상 8이야.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3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해주면 3A 더하기 B가 뭐라고?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자, 3A 플러스 B가 최대가 될 때는 4A 더하기 2B가 최대가 되고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될 때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야 최대값을 갖겠지. 그럼 4A 더하기 2B의 최대값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뺀 7이 바로 3A 더하기 B의 최대값이고, 자, 3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3A 더하기 B가 최소가 될 때는 4A 더하기 2B가 최소가 되고 A 플러스 B가 최대가 될 때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야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니까. 자,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빼주면 3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1이다. 따라서 F3의 범위는 1 이상 7 이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590번 시험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 연립부등식의 해의 정의가 뭐라고? 공통해. 공통해에 속하는 정수가 5개. 모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에 속하는 정수 개수가 5개. 수직선 상에 나타냈을 때 겹치는 부분에 속하는 정수가 5개. 이런 말이지. 자, 먼저 이 녀석 해 구해주면 얘는 x-1 곱하기 x-1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1, 2, 3, 10 이하의 실수로 나오고, 자, 얘는 x-a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돼서 a랑 2의 대소관계에 따라 부등식의 해가 바뀌지.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작으면 부등식의 해는 2보다 크거나 a보다 작은 실수로 나올 거고,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면 부등식의 해는 2보다 작거나 a보다 큰 실수로 나오겠지. 아니?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 공통 부분에 속하는 정수 개수가 5개를 넘어가지. 2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8개가 나오잖아. 따라서 A는 반드시 2보다 커야 된다. 자, 문제 상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수직선 위로 옮겨주면 1 이상 10 이하 x가 2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 그럼 이 부분에 속하는 정수 개수가 5개라는 거지. 자, 근데 이미 여기 1개 나오지. 그럼 여기에 속하는 정수가 몇 개다? 4개다. 자, 그러면 그 4개의 정체는 10, 9, 8, 7이겠지. 6을 포함하면 안 되는. 따라서 A는 우선 6이랑 7 사이에 있는 실수. 자, 마지막에 등호 성립 여부 뭐라고 했지? 자, 만약에 A가 7이 되면 정수 개수가 3개 나오지. 등호 넣으면 안 되겠네. A가 6이 되면 정수 개수 4개 나오지. 네네. 따라서 A는 6 이상 7 미만. 오케이? 네? A가 만약에 7이잖아. 7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갈 정수 8, 9, 10 3개 나오지. A가 7이면 그럼 총 정수 개수 4개라서 문제 조건 만족 못 시키지.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네. A가 6이면 6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속하는 정수 7, 8, 9, 10 4개지. 총 다. A가 6보다 같으면 6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등호 없잖아. 이 A의 값이 6일 때는 거야. 여기 등호 없잖아. A 값이 6이면 얘가 6일 때지. 그럼 공통 부분에 6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지. 그럼 여기에 속하는 정수 몇 개야? 4개지. 얘까지 포함해서 5개. 근데 응.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닌데요? 그럼 6을 포함하게 되잖아. 포함이 된다며. 아니 A가 여기 있으면 아, 아니, 뭔가 그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다시
얘는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일단 1 이상 10이야. 자, 잘 봐. 자, 이거 수직선에 옮겨볼게. 2보다 작고 또는 A보다 크다. 되지? 그럼 겹치는 부분은 되지? 여기에 들어갈 정수가 몇 개라고? 5개. 되지? 자, 일단 여기에서 1 한 개 들어가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정수가 4개가 되면 되네. 근데 4개의 값은 10, 9, 8, 7이어야겠지. 6이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A는 우선 6이랑 7 사이에 있어야겠네. 여기가 되니? 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A가 7인 상황을 한번 볼게. A가 만약에 7이잖아. A가 7이면 7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 부분이지. 그럼 정수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지. 돼, 안 돼? 안 되지. 자, A가 6이 돼도 되는지 볼게. A가 6인 상황을 볼게. 그럼 공통 부분이 6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지. 정수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야 되네. 따라서 A가 6이어도 되는 거지. 요 A의 값을 본 거야. A의 값. 뭘 혼동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마지막 유형 12번만 하고 쉬는 시간 15분 보겠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x 더하기 y의 값을 k라고 가정해주면, 자, y는 k-x지, 그지? 자, y 자리에 k-x를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k-x의 제곱이 8이고,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이 여긴 거지. 이제 문제에서 실수 xy가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니? 이게 실수 xy가 만족시킨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x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16이 0이다. k제곱이 16이다. k가 마이너스 4 이상 4이다.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빼기다. 이해되니? x 플러스 y가 의미하는 값이 k니까